여보세요? 엄마. 어? 깍두기 담근다고? 지난번에 김장 했잖아. 뭘 또 깍두기까지 담아. 아, 독일에서 지금 무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무 좀 가져오라고? 아, 알았어. 무 가지러 갔다 올게. 뉴스 속보입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5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한 카디스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9년 7개월 만에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왜 29년 7개월 만에 승리를 내가 축구 토토 걸었을 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앞선 축구 토토 승무업회 52회차 간단하게 요약해서 영상 보여드린 거 잘 보셨나요? 이건 뭐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분석이 아무런 의미가 없던 회차였습니다. 오늘 아침 골 때리는 TV 밴드 축구 토토 승무패 토론방에서 방한님께서는 아예 2월이 되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하시고 시시님께서는 낮술을 드시고 취권으로 찍은 1,000원짜리 한 장을 보여주셨는데 1,000원 단폴로 바르셀로나 한 경기 틀리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2월이다 아니다 얘기는 많은데 확실하지가 않으니 일단 2월이라는 전제하에 축구토토 승무패 53회차에 들어온 챔피언스리그 경기들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52회차가 만약에 2월이 확정이 된다면 아마 1등 당첨 금액은 60억 이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들어오게 되면 2월이 되기란 쉽지 않아 보이고 축구토토 승무패가 최대 3회까지만 2월이 되기 때문에 1등이 안 나오더라도 다음 등수에 차등 분배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라치오 대 클리브리 오늘자 해외 배당 기준 라치오에 1.75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무승부에 4배당, 패배에 4.2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F조에서 라치오가 승점 9점으로 2위를 기록 중이고 불위에는 승점 7점으로 3위를 기록 중이므로 라치오는 무승부만 기록을 해도 16강 진출을 할 수가 있고 불위의 입장에서는 무승부도 필요 없고 무조건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네요. 2번 경기 제니트 대 도르트문트 해외 배당 기준 제니트 승에 5배당, 무승부에 4배당, 패배에 1.61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니트는 이미 F조 꼴찌로 탈락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굳이 이 경기에 무리를 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경기 스타드렌 대 세비야 해외 배당 기준 스타드렌의 승에 2.8배당, 무승부에 3.25배당, 패배에 2.45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드렌은 2조 꼴찌로 승점 1점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은 탈락을 했지만 유로파를 위해서라도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2조 3위인 크라스노다르가 승점 4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스타드렌이 승점 3점을 따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지난 맞대결에서 세비야가 홈에서 1대0으로 생각보다 쉽게 승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스타드렌이 홈에서 한번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배당 기준 세비야 정배당이 조금은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4번 경기 첼시 대 크라스노 해외 배당 기준 첼시 승에 1.36, 무승부에 5배당, 패배에 7.5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는 크라스노가 패배를 하더라도 많은 실점을 하지 않아야 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꼴찌인 스타드렌이 홈에서 세비야를 잡을 경우에 3위인 크라스노와 승점이 같게 되므로 승점 1점을 목표로 열심히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첼시가 아무리 1위로 16강 진출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크라스노 원정에서 0대4로 대승을 거둔 첼시가 홈에서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크라스노가 무승부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번 경기 디나모 키예프 대 페렌치바
해외 배당 기준 디나모 키예프 승의 1.72, 무승부의 3.6, 패배의 4.75 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팀 모두 G조에서 승점 1점으로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3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렌츠바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디나모 키예프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홈에서 승리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배당도 그래서 디나모 키예프의 1.72 정배당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6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유벤투스 해외 배당 기준 바르셀로나 승의 2.1배당, 무의 3.6배당, 패의 3.2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팀 모두 G조에서 1, 2위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아마 이 경기 지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지난 유벤투스 원정에서 바르셀로나가 0대2로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메시가 출전을 하고도 카디스한테 2대1로 깨지는 상황을 볼 때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맨유 해외 배당 기준 라이프치히 승 2.7배당, 무 3.75배당, 패 2.37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H조 1위 맨유, 2위 파리 생제르맹, 3위 라이프치히 모두 승점 9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 홈에서 꼴찌 바샥쉐이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사장님께서 이런 또 무난한 파리 생제르맹 대 바샥쉐이 경기는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빼셨죠. 아주 대단하십니다. 자, 라이프치히는 리그에서도 미넨과의 경기에서 패배할 줄 알았는데 미넨과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화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맨유 또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3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맞대결 전 두 팀 모두 3점을 리그에서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8번 경기 아약스 대 아탈란타 해외 배당 기준 아약스 승 2.2배당, 무 3.8배당, 패 3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약스 현재 D조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승점 7점으로 3위 아탈란타가 승점 8점으로 2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아약스는 무승부도 필요 없이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고 아탈란타는 최소 무승부는 해야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미트윌란과의 경기에서 아탈란타가 보여준 1대1 무승부는 정말 최악이었다라고 보이고 흐름이 좋지 않은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아탈란타 홈에서 아약스와 2대2 무승부를 했었을 때랑은 딴판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 미트윌란 대 리버풀 해외 배당 기준 미트윌란 승 3.25, 무승부 3.4, 패배 2.2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아탈란타 원정 경기에서 깜짝 무승부를 했지만 어쨌든 꼴찌고 탈락이 확정된 미트윌란입니다. 자, 근데 지난 상대가 리버풀인데 지금 배당이 리버풀 승배당이 2.2배당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리버풀이 챔스 16강 확정에 원정 경기라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정도 정배당이면 리버풀 선수들을 경기장에 안 내보내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배당으로 조금 낚시질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 이 경기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경기 잘츠부르크 대 AT 마드리드 해외 배당 기준 잘츠부르크 승 2.87, 무승부 3.6, 패배 2.35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잘츠부르크는 홈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승점 4점으로 3위를 기록 중이고 AT 마드리드가 승점 6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챔스 16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난 맞대결에서 AT 마드리드 홈에서 3대2로 잘츠부르크가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뭔가 잘츠부르크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아레즈가 돌아온 AT 마드리드고 수비적으로 단단한 AT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하더라도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AT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단단한 수비가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인터밀란 대 샤흐타르 도네츠 해외 배당 기준 인터밀란의 승 1.3, 무승부 5.75, 패배의 9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B조죠. 인터밀란이 샤흐타르 도네츠를 무조건 잡아내야 챔스 16강이나 유로파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무승부라도 한다면 인터밀란은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고, 지난 샤흐타르 도네츠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뒀지만 그전 8월 유로파에서는 인터밀란 홈에서 샤흐타르 도네츠를 상대로 5대 0 대승을 했었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밀란 승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샤흐타르 도네츠 배당이 굉장히 높은 역배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샤흐타르 도네츠 또한 이 경기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12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메넨글라드바흐. 해외 배당 기준 레알 마드리드 승에 1.7배당, 무승부에 3.6배당, 패에 5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B조이기 때문에 위에 인터밀란 경기와 똑같이 무승부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승리만이 살 길입니다. 그나마 메넨글라드바흐가 승점 8점으로 조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아주 조금 유리하지만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양팀 모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일단 지난 메넨글라드바흐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챔스에 인연이 많은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상이나 코로나로 인한 변수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13번 경기 올림피아 대 포르투. 해외 배당 기준 올림피아 승에 1.75, 무승부에 3.5, 패에 5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C조에서 승점 3점으로 3위인 올림피아코스고 승점 10점으로 2위인 포르투의 경기인데, 이미 포르투의 경우에는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 원정 경기에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에 정배당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요. 홈팀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라도 따내기 위해서는 4위 마르세유와 승점이 3점으로 똑같기 때문에 최소한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번 경기 맨시티 대 마르세유. 해외 배당 기준 맨시티 승에 1.36, 무승부에 5.25, 패에 7.5배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C조에서 승점 13점으로 포르투와 함께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맨시티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마르세유의 경우에는 3위인 올림피아코스와 승점 3점으로 승점이 같기 때문에 최대한 승점을 노려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마르세유 홈에서 맨시티에게 0대 3 대패를 당했었고 이번 경기 원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맨시티야 뭐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워낙 선수들의 레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맨시티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축구토토 승무패 53회차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미리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봤고, 이번 챔피언스리그는 16강 진출이 확정된 팀들이 얼마나 힘을 빼는지, 그리고 굉장히 접전을 펼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한 회차라고 보입니다. 저는 또 열심히 분석을 해서 내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53회차 최종 픽으로 골 때리는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